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그리고 제가 미증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락 추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종 차트 보여드릴게요. 작년 7월 달부터 코스피는 2,900포인트, 2,896이죠. 쭉 떨어졌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달, 24년 3월달에 고가가 나왔고요. 쭉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딱 7월달까지 강세를 보이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아예 그냥 박살이 나면서 코스피는 2,3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근 1년을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이제 바닥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딱 한두 달 정도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미증시의 상승폭보다 한국 시장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한국 시장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27일 이때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미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소한의 가격대를 방어하면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한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자,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미증시가 지금부터 반등할 겁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재무 차트예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60%대예요. 높을 때는, 그쵸? 65%대까지. 이게 순이익으로 들어가잖아요. 70%대로 높아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150달러대에서 지금 110달러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은 좋은데 떨어진다? 이제 더 이상 실적이 올라가지 않나?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예측은 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식선에서 보는 거란 어떤 거냐? 트럼프가 임기 초반에 미국을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다.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공약사항 자체에서 관세 관련된 걸로 전 세계를 압박하겠다. 미국으로 불을 가지고 오겠다. 계속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 임기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빠바박한 결과 미국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관세를 20%로 올려 30%로 올려 그럼 똑같이 상대국에서도 20% 올려 30% 올려 이러니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뭐가 와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었던 이유, 그리고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죠. 뭐 LGBT 문제라든가 뭐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뭐 미국 내에서 뭐 이민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물가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관세를 끌고 들어가면서 굳이 그 초반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 밀어붙이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오고 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 둔화가 나오고 소비 둔화가 나오다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로 확 꺾여버리고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다?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애플의 실적이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40%대 영업이익, 매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매출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에도 그렇고 이익률 자체도 34%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 이건 경기 침체 관련된 조금 이 불안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이 경기 침체를 만든 게 관세 때문이고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초반에 과할 만큼의 지금 엑셀을 밟고 있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미국의 부채를 장기채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강제적으로 미국을 경기 침체로 빠뜨릴 거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이거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쭉 진행해서 경기 침체로 빠진다? 그러면 그 뒤라도 돌릴 수 있는 상황들.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폭 자체가,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내릴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증시에서 위험 요소들이 이미 나온 상태에 있고, 미증시의 위험 요소들이 나온 만큼 나스닥을 포함해서 S&P 500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는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나스닥이 이렇게 10% 이상 조정을 받는데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해서 50%대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어차피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진 이유,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수직으로 꺾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인 이유가 나스닥 때문이고, 나스닥은 이미 다 내렸다면 지금부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저는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임원들이 매도했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근데 경영진은 자사주를 샀다, 성과급으로.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40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부분, 원래 한국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싹 다 무시를 했잖아요. 그냥 다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같이 푸나라병.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밥켓의 지분을 로보틱스로 옮기면서 에너빌리티의 알짜를 빼가는, 일부러. 왜? 로보틱스는 적자니까. 에너빌리티는 자력갱생이 가능하고 로보틱스를 키우고 싶은데, 로봇 산업이 앞으로 AI 시대에서 유망해질 수 있으니까 로봇을 키우고 싶은데, 거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게 되면 승계했을 때의 비용도 적게 들고, 세금 문제죠. 로보틱스를 키움으로 인해서 자금 수율도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주만 피해를 봤으면 이게 가능한 구조가 됐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 방침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40억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두산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라 그러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하도 그 정치권에서의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뭐 정치적인 내용 같은 거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된다.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법 개정이 됐을 때는 뭐 소송 남발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송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구간, 특히나 나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이평선을 지키고 있다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조정을 오히려 빨리 끝낸 영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확인하는 즉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애플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죠. 그쵸? 아마존 AI예요. 실적 어때요? 계속 좋아집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한 나스닥이 붕괴되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 있죠. 앞으로 뭐 수주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시세가 돌리는 겁니다. 미국의 시세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체코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막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랬으면 7월 달부터 이런 등락 없이 가야 돼요. 아무리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등락, 물론 이때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쵸? 여기
보여드리면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오지 않았다면 최소한 조정폭이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시장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미국의 모멘텀이 발생한 순간 급등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미국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받고 있다는 점. 자, 미국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때요? 미국 시장이 24년도에 계속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계속 내려요. 그럼 미국 시장 여기서 반등을 딱 합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올라오면 매물 쳐맞고 또 올라오면 매물 또 쳐맞고 또 올라오면 또 매물 맞겠죠. 근데 신고가 종목은 어때요? 올라오면 쭉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미증시는 땡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모든 산업군의 주도권을 미국이 다 쥐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이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의 주도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미국에서 끌고 가는 산업군에 있다는 건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 갔었던 게 어딥니까? 테슬라예요. 먼저 폼을 열었죠.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에서 흑자를 만들어낸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 양극재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셀업체나 이런 종목군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50배, 100배씩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너무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을 합쳤을 때 현대차, 기아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었던 부분도 23년도에는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보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의 실적 보면 적자예요. 24년도에 적자 찍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으면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기대치는 수렴을 해야 돼요. 기대치를 수렴해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적이 기대치는커녕 적자를 내버리니까 당연히 주가는 미증시하고 같이 갈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과 연결돼서 정말 20배, 30배씩 올라갔었던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쵸? HD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를 만듭니다. 이건 원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변압기를 미국에서 싹 쓸어 갔습니다. 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왜? AI 시대 때문에. AI 시대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졌어요. 전기 부족 사태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SMR의 주가가도 그쵸?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의 주가가 24년도에만 10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었던 것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냥 실제 파트너예요. 주기기를 포함해서 기자재의 일체를 그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급을 합니다. 실제 수주를 받았을 때는 미국 쪽으로 수주를 받았을 때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확 올라가서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은 실적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그쵸?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거의 31,000원부터 뭐 하락폭이 좀 크지만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털린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배 이상의 시세가 가능하다. 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작은 종목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23년도에 가격 보면 대략 3만 원대에서 지금 얼마예요? 34만 원. 고가 45만 원. 10배 이상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건 2차 상승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상치 이상의 실적 적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적이 나오는 구간 미국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등락하는 구간에서 그쵸? 미증시가 등락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미국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지 체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눈 돌리지 마세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갔으면 작년 7월달 8월달부터 시세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3월 10일 오늘입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급락세. 지난 금요일 미증시 급반전을 한 이유 파월 코멘트 때문이다. 경기 침체 없다. 금리 천천히 내려도 상관없다. 이거
파월이 직접 코멘트한 내용입니다. 경기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인식해 급락했을 수 있는데 급락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국 시장은 하락했겠지만 급락할 경우에는 미증시는 훨씬 더 낮은 가격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꺾인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경기 침체였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단기간의 흔들림이나 등락 구간,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을 시장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 내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빅테크, 초대형주 기준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탄탄하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미증시 고저차는 마이너스 13%대 있고 증시가 20% 정도 하락하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시민들의 대다수의 자본이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1k를 포함해서요. 401k가 뭐냐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과연 그런다?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버티질 못하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임기 초반에 공약을 이행하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경기 침체를 쭉 끌고 들어가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끌고 간다? 미국으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렇죠? 단기간에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돌릴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믿고 합시다 이게 아니라 시장을 믿고 하는 겁니다. 시장을 믿고 미증시가 탄탄한 부분들을 믿고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도주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주도주 공략이 필요하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여기까지다. 조선과 방산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장주가 존재해요. 근데 예전처럼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대장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산업군이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AI 시대. AI 시대에서 뭐가 떴어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들 다수. 그런 결과 한국 시장에서 뭐가 떴어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23년, 24년도에. 물론 지금은 박살이 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되고 있죠. 이때 단기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입니다. 어때요? 75%.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조선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결과 어때요? 하나오션. 미국과의 사업군을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MRO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쵸? 그 이후에 매매를 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 예상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2월달 그리고 1월달 그쵸? 45% 57%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다는 점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이런 정도 50%대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이론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거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지나갔고
2월 달에는 조정 구간이 있었고 지금 미증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변동성 구간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무조건 주도주를 타야지만 시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집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을 파악하자. 그렇죠? 원전에서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조선이 강했을 때 그렇죠? 하나오션을 매매를 하겠지만 연결지어서 삼성중공업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한 결과 지금 어때요? 5%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미 15%대 수익 구간을 또 만들어냈어요. 하나오션에서 50%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를 보더라도 하이닉스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75%씩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주도주군에 들어와 있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할 때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47%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만큼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았을 때 3월 달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